자,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뉴핑에 제목을 달았을 때 그때 금요일 날 뉴핑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언급하고 또 그날 생방송 스웬스마일 라이브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날 일부의 제 제목이 뭔가 하면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 초반전 실패 문은 열었지만 닫을 수는 없을 것. 자, 금요일날 오전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만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또 스웬스마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푸틴 우크라이나에서 인생 끝나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 언론들이 검, 토, 심지어 1월까지도 함락 초읽기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우스꽝스러운 행보로 자질 안 되게 이러기저기 좌충우돌하고 내분을 일으키다가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라고 했고, 이런 시각이 급기야 이재명이가 대선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을 놓고 이 대선 TV 토론에서 그렇습니다. 25일 있었던. 그러니까 25일 날 이 말을 했어요. 금요일 날 했다는 겁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분전한다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지금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26일 날 제 본의와 다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오해를 드렸다면 표현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러시아 침공을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불안한 외교 안보관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재명의 해당 발언은 유럽 등에서 제일 유명한 커뮤니티 레딧 등에 게시되고 비판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개망신을 당했는데, 현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외에도 추미애 또 이재명 캠프 특보 최민희가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책임이라며 러시아 침략을 옹호하고 남의 나라 일이라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지적 공감하지 않고 모욕적 발언과 비웃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 레딧에 올라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는 한국 국민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현지에서는 여겨서 한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고, 한국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는 이재명의 말에 분노하여 일본의 침략은, 한국 침략은 그러면 한국 때문이냐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MBC 또한 이런 짓거리를 해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 모델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델이 똑같은 논지로 MBC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 MBC의 유튜브 채널 MBN뉴스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위기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젤렌스키가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의 대통령이 된 드라마 스토리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아마추어 같은 그의 정치 행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올레나가 인스타그램에 MB뉴스 동영상을 거론하며 한국 뉴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만드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원하는 그림만 보여주고 일부 팩트만 이야기하는 게 언론이 할 짓인가까지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2019년 지금 취임한 뒤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뭘 했는지 너네들이 알긴 아냐.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투표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72%가 바보라는 말이냐. 개인 유튜버도 아닌 언론 매체가 이런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가짜 뉴스를 해도 되냐. 그래서 MBC 3노조가 우크라이나 항쟁을 무시하고 비수를 꼽을 수 없다 했고, MBC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국에서 굉장히 이 사태를 잘못 보고 있는 게 이재명이나 MBC뿐만 아니라 중앙일보가 토요일 날 신문에 보면,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미군도 나토군도 오지 않았다. 인계철선 없는 우크라이나의 비극, 미와 방위조약 없고 나토 비회원국, 그래서 러침공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크라이나 방어선 도미노처럼 무너져 러시아군의 전술적 승리, 소규모 단위 지상군 기동력 우수, 제2의 체첸 피하려고 속도전 강행, 동시다발 공격에 우크라 속수무책. 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일날 아침 왜 푸틴이 문을 닫지 못하고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몇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국제적인 문제를 진단할 때 대충 이야기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요,
이 군은 아무리 첨단 무기를 유지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는 당사자들의 사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13만 명이 자원 입대했어요. 이 민병대 같은 거 빼고 수도 키예프에서만 2만 8천 명이 자원 입대를 했고요. 그 외에도 13만 명 외에도 민병대에는 곳곳에 동네마다 전부 민병대를 구성해서 수리탄부터 화염병 만드는 법까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난민들은 전부 여자하고 아이밖에 없고 젊은 사람이 피난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경까지 젊은 남자들이 가족을 바래다 주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국경 밖에서도 매일 수십 명씩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러 온다고 우크라이나 교포들이 지금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91년 러시아 소련 붕괴로 해방된 이후에 진너 반러로 싸우고 어쩌고 하고 또 나토나 EU 가입을 가지고 우왕좌왕했니 정치인들이 전부 갈라서서 어떻게 했니 하는 것도 그건 한국이나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91년도에 독립한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갈 수 있는 일종의 경로라고 그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되고 난 뒤 우왕좌왕하고 경고를 했는데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다 하면서 초반에 젤렌스키한테 모였던 그런 비난들도 잘못된 거죠. 아니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나토가 가입시켜줬습니까? 안 시켜주고 끌은 것은 나토예요. EU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시켜줍니까? 안 시켜준 것은요 EU예요. 자, 왜 그러냐?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 러시아가 있고 여기 유럽이 있으면 나머지 동유럽에서 이렇게 독립했던 소련 해방으로 독립했던 나라들은 이쪽에 있는데 중간에는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벨라루스, 백러시아라고 부르는 민스크가 수도인 나라죠. 이거는 독재자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이 푸틴 쫄따구 역할을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지금 둘이 합치기로 합의를 원론적으로 봐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그 다음엔 가운데는 흑해고요.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려면 딱 두 나라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 꼬봉이 됐고 우크라이나만 꼬봉으로 삼으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푸틴이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또 과거 구소련에서 독립할 때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 말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지금 돈바스 지역 떼주고 또 저기 크림반도 떼주고 또 4,400만 인구예요. 다 합치면 5천만이 넘지요. 그러니까 면적이나 그다음에 인구도 많고 곡창, 자원, 석탄 이런 것도 많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푸틴이 기본적인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는 지가 미국, 중국 이어 G3가 되겠다. 그리고 과거 러시아의 제국을 갖다가 복원시키고 자기는 러시아의 황제 짜르 같은 위치로 올라가겠다. 시진핑과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과거에 후르시초프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선물로 준 이 크림반도를 다시 뺏었고 1차로는. 그 다음에 또 2차로는 돈바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부에 있는 그 루간스크 등 그 주들이 아주 짭짤합니다. 거기에는 루간스크, 도네츠크 등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각종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과거에 구소련 시절에 공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서쪽으로 갈수록 러시아 성향이고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러시아와 역사, 민족, 언어 이런 것들이 뒤섞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엄연한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스탈린이 이걸 갖다가 합병을 시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쪽에는 러시아하고 국경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어를 쓰고 대부분이 러시아 계통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구의 17%가 러시아 계통이라고 하는데 그 17% 대부분이 루간스크, 도네츠크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돈바스 지역이라는 부분을 지금 전쟁을 갖다가 2014년에 일으켜서 이 지역의 두 개 주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돼가지고 러시아에 합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우크라이나를 쳤느냐? 친이유 자체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단 침입해서 키예프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마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회담을 하자 할 거고 그 회담의 조건으로 탈나치와 탈무장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탈무장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핀란드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핀란드가 과거 2차 대전에 이
독일한테 붙어서 소련에 맞서고 그전에도 또 소련과 겨울전쟁을 하고 싸우다가 지고 난 이후에 이 소련이 비무장 국가처럼 해서 핀란드를 우리가 어릴 때는 반쯤 소련의 위성 국가다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무장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무장을 해제하고 핀란드화 되어가지고 러시아의 위성 국가로 존재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탈나치화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도자인 젤렌스키나 친서방, 그러니까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 나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이요. 그러니까 푸틴이 얼마나 웃기는 놈인가 하는 거죠. 지가 나치처럼 행동하지요. 자, 그래서 이 탈나치화, 탈무장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그럼 우크라이나의 역대 대통령 같았으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같았으면 대부분이 다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역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젤렌스키는요, 이 사람은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법대를 나와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고 유대인 집안이라서 집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되고 난 이후에 정적과 싸우고 뭐 자기 주변에 있던 연예인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람의 능력은 누구든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고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 결정적일 때, 즉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러시아가 20만 대군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서쪽, 남쪽, 북쪽에서 침투를 하는데 전 국토의 모든 도시들이 침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도망가고, 미국이 지금 도망가자 했죠. 도망 안 가고 딱 남았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본인이 항전을 하면서 끝까지 싸우자.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 나를 갖다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약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요.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러시아가 날 노리고 내 가족을 노리지만 나는 끝까지 여기 우크라이나 이 군과 싸우겠다. 키예프를 벗어나지 않겠다 하면서 매일 자기의 동영상 등을 SNS에 보여주고요. 또 병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격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근대 현대 들어서 일국의 지도자가 주변에 엄청난 강국이 자신을 침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용기와 정의를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EU가 저거 뻔하다. 러시아가 그냥 국경에 들어가기만 하면 항복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는 우리 편이 아니다. 저거는 내버려둬라. 어쩔 수 없다라고 바이든이 몇 번을 말했습니까? 저것도 나쁜 놈이에요. 자, 지금 바이든대로 호구가 돼버렸고 절대로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파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전략적 모호성으로 러시아가 침투하는 그 순간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지키겠다고 말을 해야죠. 또 푸틴을 천재라고 했던 트럼프도 지금 반역자 딱지가 붙어서 역겨운 내지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지도자의 자질,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국민의 사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엄청난 애국심.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1인당 GDP가 4,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이 독립은 우리가 지키겠다. 그래서 보면요, 제가 다 동영상에서 목격한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탱크가 지나가는데 거리에 앉아 있다가 러시아군이 시비를 거니까 싸우다가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할아버지가요, 러시아군이 서 있으니 그 앞에서 주먹으로 때립니다. 러시아군이 쏘려다가 차마 못 쏘았어요. 한 7살쯤 되는 여자 꼬마가요, 러시아군 앞에서 이렇게 주먹을 후들면서 욕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러시아군한테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면서 네 해바라기 씌줄 거니까 네 주머니 넣어라. 네 죽고 나면 거기서 해바라기가 돋아날 것이다. 그리고 탱크가 한 대 오면요, 사람이 다 막았습니다. 저거 동네를 지날 때. 그리고 탱크 온다 소리 들으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거리를 막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이깁니까? 러시아가 애초에 생각한 방법은요, 한 3가지겠죠.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항복을 받고는 돈바스는 저거가 떼가고 아까 말한 탈무장 탈나치로 두든가, 아니면 아예 우크라이나를 반토막 내가지고 자기들 쪽으로 병합을 하든가. 그런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장기 무장 항쟁에 전 국민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화 디파이언스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러시아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만 명을 동원했는데 14만 명을 투입했대요. 우크라이나 전역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역에 14만 명을 깔아봤자 그것이 그냥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무기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패한 나라에. 3분의 1이 지금 안 들어온 7만 명은 왜 안 들어왔냐? 무기가 고장이 나서 안 들어와. 지금 갔던 러시아 군대들이 유류 식량 보급이 안 돼서 다 내버려 두고 병사들이 도망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4,500명의 러시아군이 전사를 했다. 탱크가 150대쯤 파괴되었다. 그리고 1,700여 대의 차량이 파괴되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계 사실상 2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세계 22인 우크라이나하고 붙어가지고 박살이 나고 있으면서 이 전사자 비율이나 무기 손실 비율도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니 영국인이 미국인이 정보 관계자들 전부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장기 저항에 성공하고 있고 푸틴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버렸던 나라들이 이제 뒤늦게서 정신을 차리고 독일 중심으로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유럽 의회가 이 개입을 하면서 스위프트라는 금융 제재 망에 러시아를 차단시키겠다라고 가게 되고, 또 EU의 이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EU 차원의 처음으로 무기를 6천억 주겠다. 이유는 뭐 평화를 지향한다면서 무기 이런 걸 지원 안 하는데, 그리고 러시아 항공기도 제재하겠다. 심지어 100까지 납포되고 러시아 항공기는 EU 영내에 앉을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다가 독일이 헬멧만 주고 2차 대전 이런 딜레마 때문에 무기를 안 주다가 미사일이니 대전차 무기를 주겠다고 직접 이야기했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다 주겠다고 하고, 체코도 주겠다고 하고, 발틱 3국은 벌써 엄청 줬습니다. 폴란드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우는 모습, 젤렌스키의 모습을 보면서 다 감동을 받고 돌았었고, 어제는 아마 몇백만 명이 유럽 전역에서 데모를 했고,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도 엄청난 데모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요, 벌써 뭐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것들이 이 밀리터리 무슨 덕후라고 해가지고 밀떡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술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뭐 배트본들 며칠 버티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냐.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봅니다. 세상은요, 항상 그 세상에 이 흘러가는 흐름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푸틴이 죽을 자리를 들어갔다. 전쟁의 명분도 없고 20대 초반에 그 장제 짐직된 애들을 싸우라고 내보내고 식량도 없고 기름도 없고 가서 길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서 지금 가는 족족 각 도시마다 다 박살이 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30여 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도 함락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군이요. 이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14만 명이라도 흩어져 가지고 한 30군데 흩어져 보세요. 각 지역마다 몇 명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키예프를 점령해요. 그러다가는 아마 스탈린그라드가 돼가지고 푸틴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사안을 알면 이번 전쟁은 푸틴이 잘못 일으켰다라고 해야 될 건데, 그런 사안을 모르니까요. 한국이 지금 어떤 걸 당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한 동참 파트너 32개국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빠졌어요. 한국은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다면서 독자적 제재는 없다고 모순된 행보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미 상무부 발표는 아직 한국을 제재를 취하겠다라는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독재 제재의 일정한 부분 선을 긋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이 의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미국에서는 과거 6.25 침략의 피해자로 동맹국의 대도적인 원조를 받았는데 미국의 동맹국 명단에 빠질 정도로 눈에 띈다면 이건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그 위상에 걸맞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회의에 참가한 러시아 대표가 침공 사과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했고요. 푸틴이 지금 국제, 즉 왕따가 되면서 완전 고립되어 가고 개인 자산 동결까지도 지금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형식적으로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러시아하고 시간을 끄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으로 우크라이나한테는 외부에서 엄청난 무기와 각종 연료, 식량 지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지금 하루에 24조의 전비를 쓰고 있대요. 비해까지 스위프트나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한 비해까지 합치면요, 하루에 24조. 러시아가 도대체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저는 러시아가 과거 2차 대전 말미에 히틀러의 벌지 전투 같은 전투를 벌였고 지금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 자기 무덤 파서 여기서 푸틴이 아마 무덤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